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1년에 6번 시댁제사 음식 잘하는 며느리를 반기며 좋아했던 시어머니의 속셈. 당장에 내년부터 맡아서 하라고요? 참 꿈도 야무지시네요. 란 내용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각 결혼한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결혼 전에 혼자서 자취를 여러 해 동안 한 탓에 웬만한 간편식 요리를 잘합니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이 물리기도 했고 집밥이 그리운 탓에 엄마한테 물어서 요리를 하나씩 해보는 즐거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요리 정보가 가득해서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먹고 싶었던 요리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한 줄 스트레스를 날리곤 했어요. 그래서 대충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즐겁게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 재미가 참 좋더군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특별히 퀄리티가 좋거나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 아니면 바깥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리를 해서 늘 함께 먹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남편은 제가 해주는 음식마다 맛있다고 칭찬을 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제 요리 솜씨를 자기 식구들에게 자주 자랑하곤 했었나 봅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남편의 기준에서는 제가 웬만한 요리를 두루 다 할 줄 아는 자체가 신기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수십 년 주방을 지켜온 어머니 세대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죠. 신혼집 집들이 음식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차려냈습니다.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들로 차리지는 않았지만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잘 드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남편도 참 좋아했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손끝 야무진 새 식구로 인정받아서 기분이 째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네요. 저는 그냥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만 싶었을 뿐이고 그래서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것일까요? 제가 스스로 제가 함정을 판 꼴이 돼버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제사가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무리하게 반차를 쓰고 시댁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부탁하신 거라서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고 이쁨 받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척분들도 저녁 때 오실 텐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보기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를 도우러 온다고 하니 시누이는 퇴근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늘 시누이가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에 관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며느리인 제가 할 일이니 잘 보고 익히라면서 모든 요리를 하게끔 시키시더라고요. 음식의 간만 시어머니가 보는 정도였습니다. 제사 음식은 일반 음식과는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의 요리에 대한 학구열 때문에 열심히 귀담아 듣고 따라하기는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을 송두리째 저한테 다 맡기는 분위기였어요.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하시면서 은근히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셨습니다. 제사 음식 하는 법을 자세히도 가르쳐 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하는 걸 보고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친척분들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친척분들도 며느리를 잘 얻었다면서 시어머니 어깨를 들썩이게 하더군요. 물론 그때는 그런 것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제가 마치 시댁의 새 식구로서 인정받는 느낌이면서 긍정적인 말들이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좀 그렇더군요. 내가 꼭 이 집의 새 식구가 되려면 이렇게 주방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없었더라면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주방 일을 다 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 저 혼자서 주방에서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더라고요. 시누이도 퇴근하자마자 올케 언니 힘드시죠? 제가 일찍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좀 늦었네요. 라고 하면서도 상 차릴 때 접시 나르는 거 말고는 친척들과 사촌들이 오자 어울려 앉아서 얘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척분들이 오시자마자 아예 주방에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시키실 일이 있으면 큰 소리로 주방 쪽에 있는 저에게 말하곤 했어요.
남편도 퇴근해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향해 그러더군요. 할만하니? 너 요리 잘하니까 힘들지는 않지? 조금 있다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더니 사촌들과 떠들썩하게 노느라 정신없더라고요. 도와준다는 말을 하지를 말던지 주방에 있는 나에게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데 시댁의 친척분들에게도 곱게 예쁘게 단정한 모습으로도 보이고도 싶었는데 이건 완전 복되기 신세였습니다. 이런 걸 원하지는 않았는데 완전 씁쓸했어요. 아무도 심지어 남편까지도 고생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시집온 여자라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를 다 끝나가는 뒤에서야 남편이 와서 도와준다고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친척들 배웅해주고 자기 할 건 먼저 다 한 뒤에서야 주방에 기웃거린 거였죠. 그건 시누이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마치 도우미로 취집한 것 같은 착각이 들더군요. 제가 시집에 새 식구로 왔으면 오히려 자주 볼 수 없는 친척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최소한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도 기억 못하죠.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려가 참 아쉬웠지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수더분하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 늦은 시각에 죽도록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그러더군요. 자기야, 어때? 할만했지? 자기는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 너도 우리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일을 해볼래?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서서 일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주저리 그 고생을 잘했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성질이 나더군요. 아니야, 미안해. 네가 힘든 건 나도 알아. 어쨌든 우리 식구들이 전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그래? 뼈 빠지게 일해줘야 좋은 소리를 듣는 모양이지? 너는 왜 한 번도 와서 설거지도 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알기나 해? 아가씨도 어머니도 자기도 한 번을 와서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더라. 그게 그렇게 흐뭇했니? 내가 부엌대기로 일을 시켜먹는 게 그렇게 좋았어? 그러자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는 힘들고 그랬겠지만 다들 엄마도 그랬었고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시집에 오면 여자들이 다 주방에서 일하는 거. 문화가 그런데 그럼 어쩌라고. 친척 어른들 다 보는데 앞에서 나이든 엄마 보고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다고 남자인 내가 나서서 보란듯이 그러는 것도 너무 티내는 것 같고.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벌써부터 저런 고지식한 사고가 박혀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말을 더 해봤자 쓸데없는 신경전만 오갈 뿐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후 처음 가본 시댁의 제사에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예상 밖으로 시댁이 잘 보이려고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댁의 제사가 1년에 6번이나 되었는데 벌써부터 그 다음번 제사 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번 도우미 겸 종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어렵게 반차를 쓰고 시댁으로 달려갔었는데 또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속상하고 걱정이 되어서 친언니에게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놓고 하소연했습니다. 언니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댁 식구들한테 미운 털 받기는 것보다는 이쁨 받았으니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영리하게 대처를 하라고 했어요. 승현아, 너무 애쓸 필요 없다.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하면 모두 다 잘못한 법이다. 네가 언제까지 네 몸을 희생해가며 살 수 있겠니? 이제부터라도 적당히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박혀서 저를 고생께나 시키겠다며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언니가 친정집에서 바베큐 파티나 하자고 불렀어요. 고기는 언니가 준비할 테니 오는 길에 과일만 사오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은퇴하신 후로는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자 시내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직접 지으셨어요. 전원주택의 마당 옆으로는 국유지가 꽤 크게 연결되어 있어서 집이 더욱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도 키우고 계셨어요. 도착해서 보니 언니네 식구들이 먼저 와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카들을 보니 어찌나 귀엽던지 천사 같더군요. 마당에 땔감용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벽난로에 집힐 땔감들을 준비해야 했어요. 언니는 그것 때문에 오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카들과 노느라 거실로 들어가서 친정엄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친정언니가 형부랑 아빠랑 마당에서 장작패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남편만 남겨놓고 모두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1살이라도 젊으니까 좋긴 좋네. 장작 패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임자를 잘 만났어. 라고 하면서 장작을 잘 패는 재주가 있으니 잘됐다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저 많은 걸 혼자 잘하고? 그럼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니? 아님 작년까지도 네 형부가 했는데 이젠 아랫사람이 해야지. 그러자 형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예의 바르더라고요. 저를 깍듯이 형님으로 잘 모실 줄도 알고 마음에 들었어 처제. 허허 라고 하는데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기회에 네 남편이야말로 우리 집 문화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자 라고 하길래 언니가 또 무슨 속셈이 있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웃었어요. 그동안 운동 부족인데 장작 패는 것쯤이야. 자기 운동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햇볕이 드는 거실에서 모처럼 언니와 엄마랑 아빠랑 형부랑 조카들 얘기하면서 한참을 재미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장작을 패는 남편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한 번씩 남편이 장작 패는 것이 힘들만 하면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힘이 좋네. 어쩜 그렇게 장작도 잘 패나? 이렇게 장작 잘 패는 사람은 처음 보네. 어이 동서, 기가 막히는구만. 내가 좀 도와줄까? 자네가 장작을 잘 패니까 내가 기가 죽어서 나는 못하겠네. 다들 내려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장작을 열심히 패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땀도 훔치면서 말이죠. 그런 남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언니가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죠, 제부? 이렇게 많은 걸 장작을 패놓지 않으면 아버지가 해야 하는데 이왕 우리가 왔으니까 다 해놓고 갑시다. 라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래요. 형부는 친정아버지랑 길냥이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고양이 급식소와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장작 패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실에서 조카들과 언니랑 친정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주 좋은 남편 덕분에 그 많은 장작을 펼 수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형부가 고기를 굽고 있었더니 함께 고기를 구워서 거실로 날라다 주더라고요. 밖이 추워서 조카들 때문에 거실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남편은 장작을 패다 말고 형부가 고기를 굽고 있으니 함께 굽더라고요. 장작을 패서 허기 졌는지 고기를 구우면서 허겁지겁 잘도 먹더군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서 편안히 잘 먹으라고 상추와 쌈장도 가져다 주었더니 저희가 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혼자서 고기를 굽고 있다가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한 일이었으니 마저 해야 한다고 언니가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로하신 장인어른이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중간에 간혹 형부가 나서서 장작 패는 도끼자루를 잡아도 봤지만 남편만큼은 잘 하지 못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편이 정말 일 잘한다고 한껏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살아서 힘들어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둑어둑해질 때서야 장작 패는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덕분에 참 편안히도 친정 식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잘 가졌네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남편이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나 힘들어. 집에 가서 샤워하고 한숨 자야겠어. 여기 와서 엉덩이 붙여보질 못했다고. 집에 가자. 뭘 그걸 조금 했다고 엄살이야. 난 너네 집에 가서 종일 일만 했던 거 기억 안 나?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장작 한번 패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니? 작년까지는 형부가 다 했어. 형부보다 장작을 잘 패니까 다들 칭찬했는데 앞으론
매년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장작 패야 할 거야 라고 했더니 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그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꽤나 힘들었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처가에 와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장작 패주는 일이 그래도 기절할 일이었나요? 자기 집 제사의 며느리는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던 남편의 이중잣대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형부는 단 한 번도 친정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가고도 불평 한 번 안 했대. 친정집은 남자라고는 사위밖에 없으니 당연히 그런 힘든 일은 사위가 해야지. 그럼 형부가 일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편안히 놀려고 했니? 우리 친정집의 문화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무조건 떠받들지는 않아. 사위도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 형부도 장작 패는 일을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 선수가 다 됐습니다. 다만 언니가 저희 남편이 하는 짓이 얄미워서 머슴살이 한번 시켜보자고 형부에게 장작을 잘 못 패는 것처럼 연출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처가에 와서 머슴살이를 해봐야 자기 마누라가 시가에 가서 종노릇하는 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불러다가 장작 패는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모처럼 운동삼아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되더군요. 남편이 보수적인 성격이라 처가에 가면 이전처럼 장모님한테 엄청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일만 죽도록 하고 왔으니 좀 삐진 것 같았어요. 제가 하는 말엔 토도 못 달고요. 쌤통이더군요. 그 뒤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언니가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친정집에 마당 보수공사를 했는데 가서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려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형부가 마침 출장을 간 상태라서 제보라도 얼른 달려가서 도와드리라고 했다더군요. 언니도 가고는 싶지만 조카들 때문에 당장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갔으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곁에 사위라도 있으면 공사하는 중에도 부모님이 힘이 될 거라고 했어요. 친정엄마한테 물었더니 보수공사는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거라서 다른 잡다한 일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와줘서 정말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정말 고맙다라고 하신다면서 고생했다라고 했더니 친정집 일이 끝이 없는 것 같다며 친정 부모님이 일이 없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나 그런 곳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되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여간 친정집에서 일을 조금 했다고 당장에 친정 부모님이 이사 가시면 좋겠다니 정말 얄미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멋있고 세상에도 없는 젠틀한 남자였는데 왜 이렇게 쪼글탱이가 다 됐는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콩깍지가 이제서야 벗겨진 건가 싶더라고요. 여자언니 제사일 전주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제삿날을 상기시키셨어요.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오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이 바빠서 쉽게 연차 빼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예스를 바라셨는데 실망한 눈치셨어요. 하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제사일 전날 저녁에도 전화하셨어요. 혼자 사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연차를 빼서 오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회사 생활을 해보지 않으셔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쉽게도 연차를 사용하시는 줄 아셨어요. 맡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 협심해서 연장 근무도 하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 꺼냈어요. 시제사 때문에 연장 근무도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화를 내셨어요. 제사에 시간 딱 맞춰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니? 미리 연차를 왜 못 빼니?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편히 제사도 지내나 싶으셨는데 그렇지 못해서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구구절절 변명도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시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하시던 대로 하세요. 어머니 자식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일찍 와서 일하라고 닥달하세요?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알아들으실 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퇴근 후 갔더니 시누이가 미리 와서 시어머니를 도와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 조금 늦었네? 아가씨, 나 지금 퇴근 즉시 온 건데요? 그래도 언니가 일찍 와서 엄마 도와야죠. 아가씨가 일찍 와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는 다들 연장 근무하고 있는데 저만 나와서 엄청 미안해하면서 나왔어요.
저는 더 늦게 올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말하고 퇴근한 거라고 했더니 신우는 어이가 없는 회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퇴근해서 오는 내내 내가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을 시어머니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네 회사는 좋은 회사라서 연차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보죠. 저희 회사는 그렇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항상 일찍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매번 시제사 때문에 연차 쓰기도 참 눈치가 보여서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오지 않는 거야? 뭐? 퇴근이 쉽냐고? 참 어이가 없는 회사네. 아가씨도 일찍 와서 어머니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 집 자식도 아니야? 이 앞전 제사에도 늦게 와서 하나도 돕지 않더니 아주 상습이네.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드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니 지금 너 뭐 하자는 거니? 성준이 일하느라 바쁠 애한테 왜 빨리 오라고 하니? 어머니 저도 퇴근해서 바로 온 거예요. 성준 씨는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눈치 보느라 못 온 거고요. 성준 씨는 눈치 안 보고 퇴근 늦어도 바쁠 애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는 애써 눈치 보고 빨리 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준 씨도 어머니 자식인데 왜 아가씨만 주방에서 일을 해요? 너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을게요. 어머니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하세요. 제가 며느리란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바에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바로 나와버렸어요. 뜻밖의 저의 당돌한 태도에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앞전에 겪었던 그런 고생을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되면서 그때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왕창 주는 것을 그대로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님도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분들의 제사를 어거지로 데려다가 일 시켜먹는 것이야말로 얌체가 아닌가요? 시댁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없던 애교도 다 짜내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제사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요리 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제사에서 제가 휘둘릴 거며 시댁 행사 때마다 불려다닐 게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저희 사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을 거고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왜 그러니? 엄마한테 제사에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유가 있을 거다냐? 네 조상님 제사 아니니? 다들 야근해서 일하고 있을 때 어렵게 말을 꺼내고 퇴근해서 온 사람한테 빨리 오지 않았다고 인상 쓰더라. 그러느니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거야. 그리고 더욱 웃긴 게 너는 퇴근해서 빨리 오라고 한 게 잘못된 거라네? 나는 너보다 빨리 왔는데 안 되고 너는 퇴근해서 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자는 결혼하면 무슨 죄인이나 되는 거니? 무조건 시댁에 복종해야 하는 거냐고.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다들 일하고 있는 팀원들한테 미안하지 않겠어? 저는 빨리 시댁에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너나 너네 집에 가서 제사나 잘 지내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어요. 1년에 한 번 정도이면 이하고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6번이나 되는 것을 음식 잘한다는 것만으로도 완전 다 맡겨버릴 기세인데 그럴 순 없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바에야 제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버릇없는 며느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시댁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부모님께 잘해서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생각은 첫 제사에서 이미 버렸어요. 그렇게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내년부터 모든 제사를 다 맡아서 하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도 지긋지긋한 제사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대요. 제사를 없애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님께서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통합제사로 한 차례만 하자고 했다는데 극구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시어머니도 얼마나 지겨우셨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며느리에게 제사 지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단번에 거절했답니다.
어떻게든 제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 통합으로 한 차례만 간소화해서 지내자고 했더니 집안 친척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라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내년부터는 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전부 다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안 될 말이라며 시어머니가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도 내년부터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답니다. 시어머니도 휴식이 필요하고 며느리도 봤으니까 제사를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왔습니다. 왜 너네 집 제사 문제를 나한테 묻니? 네가 알아서 해라. 어찌 되건 간에 나는 절대 제사에 참석하지는 않을 테니까 라고 했더니 저에게 더 이상 제사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제사일 돌아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호발대발 하셨는데 차츰 제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제사에 가지 않아도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년에 어머니가 제사상 더 이상 차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도 어머니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없애는 수밖에. 아니면 간소화해서 제사를 통합으로 하든지. 미리 친척분들한테 여쭸더니 합동제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 아버지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생각해보시겠다고 하셨어. 어머니도 넌지시 여쭤봤더니 통합제사로 한 번으로 끝내는 거는 괜찮다고 하셨어. 아무튼 제사가 뭐길래 시어머니도 하기 싫은 일을 갓 결혼한 며느리가 요리도 잘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으니 떠넘기려고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남편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통합제사로 1년에 한 번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형식적인 연례 행사를 굳이 불합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을 나는 것을 조상님들도 좋아하진 않을 거라면서 단 한 번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야말로 여러 번 드리는 억지 제사보다는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통합제사를 할 때에는 꼭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